자, 교과서 162페이지입니다. 교과서 162페이지에 두 개의 스피커를 이용한 보강 상세 간섭 실험이 나와 있고요. 요 교과서를 같이 보면서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신호 발생기에서 특정한 진동수의 소리를 발생시켜서 이제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세팅을 했냐면 신호 발생기에 스테레오 스피커를 연결하고 스피커를 실험대 양쪽에 벌려 위치하도록 한다. 이때 두 스피커 거리는 1m 정도 떨어뜨려 놓는 거죠. 여기 스피커 하나 있으면 여기 하나 이렇게 요 사이 거리가 1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신호 발생기에서 진동수가 약 1000Hz인 소리를 발생시킨다 라고 했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진동수가 20Hz에서 20,000Hz입니다. 20,000Hz. 20,000Hz. 진동수가 작으면 저음이고요. 진동수가 높으면 고음이 되는 겁니다. 기본이 되는 진동수가 440Hz예요. 선생님이 적은 것처럼. 440Hz의 소리가 우리 피아노, 기본적인 피아노 그 음계 있죠? 도레미파 솔라시도 중에 라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듣기 좋은 진동수의 소리라고 합니다. 근데 1000Hz, 선생님이 한번 1000Hz를 들어봤는데 요거보다는 살짝 이렇게 거슬리는,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귀에 들리는 이런 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00Hz인 소리를 각각 스피커에서 이제 발생시키고, 자, 그 다음에는 두 스피커 중앙 지점으로부터 수직 방향으로 약 1m 떨어진 후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는데요. 이때 한쪽 귀를 막고 한쪽으로만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그럼 지금까지 본 세팅을 보면 스피커 두 개가 있고 얘가 1m 떨어져 있고 요 정중앙에서 수직으로 떨어진 얼마? 1m 떨어진 지점에 여기서 이제 듣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듣는 거예요. 자, 이거 귀 그린 겁니다. 귀. 자, 그리고 스피커가 배열된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소리의 크기가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스피커와 나란한 방향이니까 이렇게 이쪽 또는 뭐 이쪽으로 상관없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해 볼까? 이렇게 진행하면서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크게 들리는지, 작게 들리는지, 똑같이 들리는지 살펴보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피커 두 개 위치해 놓고 요 두 개가 지금 요 파동의 색깔이랑 조금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요만큼 떨어진 길이 1m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정중앙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역시 1m 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들릴 것이냐인데 지금 이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강간섭. 보강간섭은 크게 들린다는 얘기죠. 큰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보니까 여기서 상쇄간섭이 일어나네요. 상쇄간섭. 그러면 왜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이 일어나느냐. 자, 지금 두 스피커에서 동일하게 1000Hz에 해당하는 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럼 진동수가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둘 다 동일한 공기 중에서 이제 음파 소리가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파동의 속력도 똑같습니다. 양쪽 스피커에서. 진동수와 속력이 같기 때문에 결국 동일한 파장을 갖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위상도 똑같습니다. 위상이 같다는 얘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자, 왼쪽 오른쪽이라고 할게요. 오른쪽 위로 볼록 시작. 그 다음에 왼쪽 볼록. 얘도 마찬가지. 오른쪽 볼록, 왼쪽 볼록. 이렇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위상의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 볼게요. 왼쪽부터. 자, 요렇게가 한 파장이죠. 한 파장. 한 파장, 또 한 파장, 또 한 파장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스피커 역시 요렇게가 한 파장입니다. 한 파장, 한 파장, 한 파장. 얘는 총 파장이 3개니까 3람다만큼 요 거리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3람다만큼. 그러면 경로차가 얼마일까요? 경로차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강 간섭이 발생하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또는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그러니까 오른쪽 볼록, 왼쪽 볼록, 오른쪽 볼록, 왼쪽 볼록이라고 할 때, 자, 마지막에 보면 얘가 왼쪽 볼록, 얘도 왼쪽 볼록, 즉 위상이 같죠? 위상이 같으니까 여기서는 보강 간섭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중앙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소리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여기서 커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가 크니까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커졌다는 얘기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고 작아졌다는 얘기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마찬가지 위상이 같습니다. 한 파장, 한 파장, 한 파장, 한 파장, 총 4람다죠, 4람다. 자, 한 파장, 한 파장, 그리고 오른쪽으로 볼록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요거는 반파장입니다. 반파장. 그러니까 2람다 플러스 2분의 1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경로차가 이제 생기게 되었는데 왼쪽은 4람다니까 2분의 8람다라고 쓸 수 있고요. 오른쪽은 2람다에다가 반파장이 더해졌기 때문에 2분의 5람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둘 사이의 경로차는 얼만큼 발생하느냐? 2분의 3람다만큼 발생을 하는 거예요. 2분의 3람다라고 하는 것은 반파장 곱하기 3, 결국 홀수를 곱한 값이기 때문에 초기 위상이 같으니까 반파장의 홀수배는 무슨 간섭이 일어난다?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작게 들리는 겁니다. 물론 자, 홀수가 3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죠. 가장 작은 홀수는 얼마예요? 1이죠. 1. 그래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사실은 여기보다 더 먼저, 여기서 한 번 작게 들리는 지점이 먼저 나타날 거예요. 여기는 두 번째로 작게 들리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살펴볼 수 있냐면 역시 위상으로, 자, 위로 오른쪽 볼록 왼쪽 볼록 하다가 마지막에 여기는 왼쪽 볼록,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에 오른쪽 볼록, 위상이 180도 반대죠. 그래서 상쇄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쇄.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러면 진동수를 바꿔보자. 2000Hz와 4000Hz로 진동수를 바꿔보고 4, 5의 과정을 다시 한번 해보자. 4, 5가 뭐였냐면 소리 한번 중심에서 소리 들어보는 거, 그 다음에 이동하면서 소리 들어보는 거 실제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왼쪽의 그림이 4000Hz일 때, 오른쪽의 그림이 2000Hz일 때 선생님이 미리 그려봤어요. 자, 파동의 속력 V는 F람다입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동일한 공기라는 매질, 온도도 변화가 없을 거고요. 그래서 동일한 매질이기 때문에 전부 다 소리의 속력은 같아요. 전부 다. 그럼 소리의 속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지금 무엇이 변한 거냐면 진동수가 변한 거죠. 진동수가. 그러면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파장은 어떨까요? 짧아지겠네요. 소리의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이 짧아지게 된다. 그래서 얘는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파장을 짧게 그렸고요. 얘는 진동수가 작기 때문에 파장을 길게 그린 겁니다. 파장을 길게. 그래서 마찬가지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얘도 큰 소리와 작은 소리가 번갈아 가면서 들리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 진동수를 다르게 했을 때 큰 소리와 작은 소리가 번갈아 가면서 들리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자, 얘는 파장이 짧으니까 중심에서부터 조금 떨어진 지점에서 첫 번째 작은 소리가 들렸다면 파장이 긴 애들은 중심에서부터 조금 더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작은 소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 지점이 경로차가 2분의 람다 반파장 나는 지점을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쯤에서 이제 반파장의 3배, 홀수인 3배가 나는 지점, 그 다음 또 떨어지면 반파장이 뭐 5배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 살펴봤던 1000Hz는 어떻게 될까요? 1000Hz는 진동수가 작죠? 진동수가 작으니까 파장이 더 길겠죠? 누구보다. 얘보다도 더 길겠죠. 얘가 파장이 제일 짧고 파장이 길고 얘는 더 길고,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비교하면 얘보다는 조금 더 먼 거리에서 첫 번째로 상쇄된 작은 소리가 나는 지점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지점, 큰 소리가 나는 이유는 마루와 마루, 위상이 같은 소리가 만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상쇄가 일어나는 지점은 위상이 반대인 소리가 만나서, 파동이 만나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5번 과정에서 옆으로 이동하면서 들었을 때 소리의 크기는 특정한 지점에서 소리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소리의 크기가 변하는 간격은 진동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까? 자, 진동수가 크면
파장이 작기 때문에 파장 이렇게 그랬네. 파장이 작기 때문에 간격이 어떻게 된다? 작아지게 된다. 파장이 짧으니까 작아지게 된다. 자, 그 다음 가장 작게 들리는 지점에서 두 스피커까지의 거리 차이를 파장과 비교해 보자. 자, 거리 차이, 경로차를 얘기하는 거고요. 가장 작게 들리는 지점, 즉 첫 번째 지점이 가장 작게 들릴 거예요. 크게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 중심에서 가장 크게 들릴 거고요.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크고 그 다음 크고 그 다음 크고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여기서 가장 작았으면 그 다음 작고 그 다음 작고 그 다음 작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작게 들리는 거리라는 것은 지점이라는 것은 결국 첫 번째로 작게 들리는 지점이 가장 작게 들리는 지점이 될 거고요. 요 경로차는 바로 반파장의 가장 작은 홀수인 1을 곱했을 때, 즉 2분의 람다만큼 경로차가 발생한 지점이 가장 작게 들리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진동수에 따라서 소리의 크기가 변하는 위치, 즉 작게 들리는 지점과 크게 들리는 지점이 다르게 나타나는 까닭은 아까 설명했어요. 자, 진동수와 파장이 반비례한다. 언제? 속력이 일정할 때. 그래서 진동수가 크면 파장이 작아지기 때문에 파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간섭되는 정도가 달라져서 그 거리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고요. 자, 두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위치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현상을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을 이용해서 두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위치에 따라 크게 들리고 작게 들리는 현상을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을 이용해서 설명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위상이 같은 지점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위상이 반대인 지점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그래서 크고 작은 소리가 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을 이용한 우리 주변에 있는 현상들 중에는 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소음 제거 헤드폰, 헤드셋, 헤드폰, 이어폰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반사를 막은 안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악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강 간섭이 잘 일어나도록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소리가 크게 발생하도록 만든 그런 악기들도 있습니다. 자, 먼저 소음 제거 기술 먼저 살펴볼게요. 소음 제거 기술은 소음과 반대 위상의 파동을 발생시켜서 상쇄 간섭을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소음과 반대 위상의 파동을 발생시켜서 상쇄 간섭을 일으킨다. 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여기 소음이 이렇게 소음의 파동이에요. 소음의 파동이면 이게 일반 헤드폰에서는 소음이 그대로 요 파동 그대로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듣고 싶은 음악의 파동이에요. 이렇게. 소음과 음악은 차이가 여기 뭐 비슷하게 그렸지만 어쨌든 소음과 음악이 정확히 일치하진 않겠죠? 파형이. 그래서 얘가 같이 들립니다. 같이. 그러니까 잘 안 들리게 되겠죠. 밖에 있는 소리도 들리고 내 음악 소리도 들리고. 하지만 소음 제거 헤드폰이라는 게 있어요. 소음 제거 헤드폰. 뭐 가격은 비싸겠죠. 소음 제거 헤드폰. 자, 이 소음 제거 헤드폰의 어떤 원리를 살펴보면 소음이 있습니다. 소음. 이렇게. 이때 이 안에서 이 소음을 마이크로 먼저 받아들인 다음에 이 소음과 정반대 180도 반대인 요 파란색처럼 보이는 요 파동을 요렇게 같이 귀를 향해 발사시킨다 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파동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음과 180도 위상의 180도 반대인 파동을 이렇게 해주면 요 두 개가 소음과 위상이 반대인 파동 그리고 소음 요 두 개가 상쇄 간섭이 일어나겠죠. 상쇄 간섭. 그래서 이 소리가 안 들리게 되고 뭐만 들리게 되느냐? 음악 소리만 들리게 되는 겁니다. 음악 소리만. 이게 소음 제거 스피커, 소음 제거 헤드폰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소음 제거 헤드폰의 원리. 자, 그 다음 무반사 코팅 렌즈라는 게 있어요. 무반사 코팅 렌즈는 렌즈 위에다가 무언가를 하나 코팅을 하고 반사되었을 때 이제 반사되는 빛을 상쇄하는 거예요. 반사되는 빛을 상쇄해서 왜 만화 같은 거 보면 만화나 영화에서는 잘 이렇게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안경 낀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뭔가 번뜩일 때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치켜 올릴 때 있죠. 그때 보면은 반사된 이렇게 눈이 보여야 되는데 선글라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반사된 빛에 의해서 안경이 하얗게 되고 눈이 안 보이게 되는 뭐 그런 현상이 만화에서 선생님이 본 것 같아요. 만화 한 컷에서.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는 뭐냐면 그 안경 위에다가 어떤 특정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도 얘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질의 두께, 이 두 가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질의 종류와 어떤 물질을 코팅했느냐, 그리고 이 물질을 또 두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반사되는 빛을 서로 반대 위상으로 만들게 해주는 겁니다. 반대 위상. 위상이 반대면 얘네들이 만났을 때 상세 간섭을 이제 일으킬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요런 원리예요. 요런 원리. 빛이 들어오면 여기 아래 이제 렌즈가 되고 렌즈 위에다가 무언가를 이제 코팅을 해 놓는 거죠. 물론 이때 영향은 어떤 물질로 코팅을 하느냐, 그리고 요 두께가 어떻게 되느냐, 요 두 가지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들어와서 첫 번째, 여기서 반사도 일어나지만 굴절하는 빛도 있습니다. 굴절. 자, 굴절하는 빛이 이렇게 와서 또 렌즈에서 굴절하는 것도 있지만 렌즈에서 반사된 빛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굴절하는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눈으로 처음에 여기서 반사된 빛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반사된 빛을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상쇄된다면 결국 보이지 않게 되겠죠. 지금 갑자기 네트워크가 문제가 생겼는지 선생님 패드 화면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뭐 촬영을 하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다시 돌아왔네요. 자, 이렇게 그래서 요 빛과 요렇게 된 요 두 빛이 상쇄되지 않고 뭐 보강이 일어났던가 아니면 완전히 상쇄가 안 일어났다면 우리 눈에는 요 안경 렌즈 안에 눈이 보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보이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 뿌연 뭐 어떤 다른 눈이 보이지 않고 눈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어떤 다른 것들이 보이게 되는데 안경이 약간 뿌연 것처럼 아니면은 빛이 반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치 렌즈에서 안경에서 이제 빛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 두 빛을 상쇄시키는 거죠. 상쇄. 그래서 우리가 렌즈 안이 잘 보일 수 있게 지금 선생님이 사진을 지금 갖고 오지 않았는데 아마 우리 교과서에 사진이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이 만약에 선생님이 확인을 못했는데 교과서에 만약에 없다면 선생님이 따로 요 사진만 따로 한번 어떤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건지 추가 자료로 남겨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되게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 간섭을 마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두 문제 풀이를 통해서 간섭을 정리하고 파동의 간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사 부분만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반사 부분은 조금 요 수업 시간이 여러분들 영상 듣는 시간이 좀 오버될 수 있지만 그래도 전반사를 다음 주에 와서 처음 듣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한번 접해보고 다 끝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 1시간 중에 일부 시간을 할애하여 전반사를 진행한 다음에 수행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럼 문제풀이 한번 봅시다. 자, 그림은 두 파원 S1, S2에서 진동수, 진폭, 속력이 같은 물결파를 같은 위상으로 발생시켰을 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점선부터 시작하죠.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실선은 마루, 점선은 고를 나타낸다. 자, 수면의 높이 물어봤어요. P가 높다. 어디보다? R보다. 자, P 보니까 마루와 골이 만나는 지점이네요. 상쇄 간섭. 자, R 지점은 골과 골이 만나는 거네요. 보강. 얘는 보강 간섭이네. 상쇄 간섭이네. 그러면 수면 높이는 보강이니까 R이 높을까?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겠죠. 자, 얘는 R은 점선과 점선, 즉 골과 골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면을 보면 일단 뭐 Q는 언급이 안 돼 있지만 Q는 마루와 마루가 만나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죠. 그래서 Q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진동하지 않는 P점 상쇄 간섭, 그 다음에 제일 아래 수면이 있는 곳이
바로 R 지점, 골과 골이 만나는 보강간섭이기 때문에 P가 R에서보다 높다. 요거는 맞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니은 중첩된 물결의 물결파의 위상은 Q에서와 R에서가 같다. QR 전부 다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지만 R은 골과 골이 만나서 아래로 볼록한 보강간섭, Q는 마루와 마루가 만나서 위로 볼록한 보강간섭이 일어난 지점이기 때문에 물결파의 위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디귿 두 파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서는 보강간섭이 일어난다. 요거는 이 Q 지점이 S1에서 한 칸, 두 칸, S2에서 한 칸, 두 칸 같은 거리니까 보강간섭이구나 라고 찾아도 되고요. 아니면 경로차가 0인 지점 플러스 반파장의 짝수배인 지점은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경로차가 0이 되는 지점을 의미하는 거니까 보강간섭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자, 28번. 그림은 파장, 진폭, 속력이 같고 완전히 같다는 얘기네요.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두 파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여 B점에서 만나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1.5주기 후 두 파동의 합성파의 모습을 그리시오라고 했어요. 자, 이걸 이제 그리는 방법이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요 빨간색 파동이고요. 또 하나는 요 파란색 파동입니다. 파란색 파동. 그럼 우리가 보통 1주기란 얘기는 1주기 동안은 이 파동이 한 파장만큼 동일하게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한 파장만큼. 그래서 요 빨간색 파동을 먼저 그려보게 되면 한 파장만큼 진행을 하니까 얘가 한 파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한 파장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1.5주기니까 이제 반파장만큼 더 진행을 해야겠죠. 반파장. 그럼 이때 반파장만큼 진행하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반파장이 요거 하나니까. 그리고 얘가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실수를 하는 겁니다. 항상 파동의 이제 진행을 그릴 때는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매질이 제자리에서 진동하면서 이제 파동이 전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한 주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면 한 파장을 더 그냥 그리면 되니까. 왜냐면 1주기라고 하는 것은 제자리로 진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 파동의 모습이 변화가 없거든요. 그냥 한 파장 그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2분의 1 주기는 그럼 어떻게 그릴 거냐. 2분의 1 주기라는 것은 얘가 마루에 있던 애들은 골이 되는 거죠. 골. 2분의 1 주기 동안 진동할 때. 그 다음에 골이었던 애들은 마루가 되는 거죠. 골이었던 애들은 마루가 되는 겁니다. 마루. 그래서 한 파장이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반파장이 지나고 나서는 자, 골이었던 애들은 마루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루였던 애들은 골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요렇게 그린 게 요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파장이니까 반파장 더 간 그림은 이제 여기까지 완성.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빨간색 파동. 요게 1.5 주기 동안 이동한 파동이 되는 거예요. 파동. 자, 그러면 이제 파란색 파동 볼게요. 파란색은 지금 요렇게 그려져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있고 1주기란 얘기는 다시 진동이 여기서 진동하면 갔다가 다시 올 때까지가 1주기니까 이 모습 그대로 한 파장만 이렇게 더 진행한 상황. 요게 1주기 동안의 파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반파장 동안 반주기 2분의 1t가 지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 마루에 있던 애가 골로 올 거고 골이 있던 애들은 마루로 갈 거기 때문에 무엇과 똑같이 그려지냐? 빨간색과 똑같이 그려지게 되는 거야. 빨간색과 똑같이. 그래서 얘네들이 위상이 다시 이제 바뀌게 그려지게 되다 보면 파란색이 요렇게 여기서부터 했으니까 이렇게 한 파장 왔고요. 반 파장 더 진행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그려지게 되겠네요. 요게 이제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란색 파동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지금 여기서 이제 표시를 못했는데 사실
여기가 A 지점, 여기가 B 지점, 여기가 C 지점이고 여기서 이렇게 A, B, C의 파동을 그리는 거예요. A, B, C의 파동을. A, B, C의 파동 그리면 A, B 여기 골과 골이 만나는 보강, B, C 마루와 마루가 만나는 보강. 그래서 진폭이 같다고 했으니까 2배가 되는 이러한 보강 간섭이 나타나는 파동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파동 얼마 동안이 지났을 때 파동이 어떻게 변하느냐, 요거는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4분의 1t, 2분의 1t, 4분의 3t, 그 다음에 t는 뭐 어려움이 없고요. 원래 똑같이 그리면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4분의 5t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t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시간이 지났을 때 파동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많은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좀 길어졌어요. 한 25분 정도 됐는데 이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 간섭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